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는 경영지도사 시장조사론과 사회조사 분석사 2급 필기의 통계와 작업형에서 중요한 추정과 가설검정 파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추정과 가설검정 총 4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4번째인 양측검정과 단측검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P값을 어떻게 양측과 단측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대략적으로 15분 내외가 될 것 같고요. 반드시 추정과 가설검정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 순차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조금 더 그래도 그나마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계 분석을 위에 이렇게 올리시면 우리는 P밸류라는 것이 계산이 되고 이 P값을 기반으로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까지 카운트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P값만 가지고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검정 통계량은 분석하는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방법이 다 다릅니다. 뭐 T테스트, F테스트, 뭐 여러가지 교차, 카이스케어, 여러가지에 따라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우리는 P값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P값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초보자분들에겐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초보자분들에게 좀 어려우시면 저는 이걸도 한번 최대한 쉽게 한번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측과 단측이라고 나오는데요. 양측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모두 살펴보는 것을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양측 검정이라 다시요. 왼쪽과 오른쪽. 왼쪽과 오른쪽이라는 것은 이쪽은 작은 값이죠. 얘는 작은 값, 얘는 큰 값을 말하는 거죠. 큰 값. 작은 값과 큰 값을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양측 검정. 얘는 차이가 있다, 관련이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양측 검정. 근데 이 양측 검정은 얘는 신뢰 구간이 결정이 되죠. 신뢰 구간이 상한값과 하한값의 범위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면적, 여기와 여기의 면적을 합친 게 해당되는 0.05, 0.0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95%라면 다시요. 95%라면 실제로는 유의 수준이 5%이기 때문에 0.05죠. 0.05기 때문에 반토막이 되므로 2분의 알파가 되죠. 반토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야 0.05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요. 0.05를 기준으로 반토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단측 검정은 한쪽으로만 가는 것을 단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단측은 한쪽으로만 가는 거. 양쪽은 크다, 작다를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무가설 H0는 점으로 찍을게요. 뮤가 0이다라는 거죠. 뮤가 0이다. 혹은 뮤1과 뮤2의 차이가 0이다. 그러면 뮤1과 뮤2가 동일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얘는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뮤가 0이다. 혹은 정확한 값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립가설인 경우는 뮤가 0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뮤가 0이 아니다라고 표명을 하는 것을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모집단이 150이다라고 알려져 있다. 다시 우리는 150이다라고 알려져 있다. 모집단 자체가. 근데 우리가 조사하는 표본의 결과를 봤더니 150이 아니다라고 판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양측 검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양측 검정. 얘는 모집단에 알려져 있는 거고요. 모집단의 결과치가 알려져 있다는 것은 작년도 정보가 됐거나 이미 알려진 정보가
기반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올해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는 양측 검정을 하죠. 양측 검정. 그러니까 양측 검정이라는 것은 150보다 커도 되고 150보다 작아도 됩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 범위에서 150을 평균 놓고 허용 오차가 되는 거겠죠. 상한값도 벗어나도 되고 하한값보다 작아도 얘는 양측 검정이 됩니다. 양측 검정에서 같지 않다가 됩니다. 같지 않다가 됩니다. 자, 이에 반해서 단측 검정이라는 것은 한쪽으로만 가는 건데요. 크다, 작다 중에 하나만 합니다. 높다, 낮다. 크다, 작다.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거 좀 애매하지만.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한쪽으로만 가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가는 것을 우리는 단측 검정이라고 하는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육훈련 성과라면 단측 검정을 해야 될까요? 양측 검정을 해야 될까요? 교육훈련이라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교육훈련이라면 얘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측 검정을 하시면 안 돼요. 양측 검정을 하시면 교육 효과가 오히려 떨어져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교육 효과가 떨어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 교육 효과 같은 경우는 단측 검정을 해야 됩니다. 교육 효과 같은 거는 단측 검정을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거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몸무게보다는 어제 작아져야 되지. 이는 작아져야 됩니다. 작게 나와야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단측 검정이 되는 거죠. 단측 검정. 자, 다시 한번요. 제가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서 제가 테스트를 했더니 와, 차이가 난다라고 나온 겁니다. 뭐라고? 기존에 체중하고 차이가 난다. 막 해서 설득을 했더니 몸무게가 기존보다 높게 나나. 기존보다 높게 난다는 것은 차이가 나는 거죠. 얘는 뭐라고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차이가 난다는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는데 몸무게 막 늘어난대요. 이게 바람직한 건가요? 아니죠.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이럴 경우는 바람직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단측 검정으로 가야 됩니다. 단측 검정으로. 높다, 낮다. 다시 뭐라고요? 높다, 낮다. 효과가 크다, 작다. 이런 것. 교육은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근데 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야 된다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단측 검정이 돼야 됩니다. 단측 검정. 자, 우선은 단측 검정은 크다, 작다가 나와야 되므로 아까 전에 150이라면 150보다 커야 돼요. 대립가설은요. 는은 포함하시면 안 돼요. 대립가설은 는을 절대로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는은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150보다 크다라고 명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에 반해서 기무가설은 우선은 150이라는 것은 포함이 돼야 되겠죠. 150이라는 것은 포함을 해야 되고 15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무가설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측 검정일 경우는 크다, 작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높은 게 좋은 건지 작은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차이가 있으면 좋은지 아닌지도 판단하실 수가 있죠. 근데 원래 기준은 단측을 먼저 보는 게 맞아요. 원래는 단측을 먼저 보고 나서 양측을 보는데 우선은 양측부터 먼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측에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면 단측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당연히 양측에서도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헷갈린다. 아닙니다.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양측에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면, 양측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하면, 단측에서도 기무가설을 기각을 합니다. 다시요. 양측에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면, 단측에서도 기무가설을 기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측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고 해서, 양측에서 무조건 기무가설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측 검정 후, 양측 검정 후, 유의 확률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양측 검정으로 유의 확률을 계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유의 확률 자체를 양측 검정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얘다가 곱하기 2분의 1로 해야 돼요. 양측 검정이면, 단측 검정을 하시려면 이 유의 확률 값에다가 2분의 1로 다시 한번 나눠야 됩니다. 더 작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를 더 작게 만들어야 단측 검정의 유의 확률 값으로 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양측을 알면
단측 검정의 결과치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이 양측은 왼쪽과 오른쪽의 결과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유의 확률값 해당한 부분은 단측 검정이라면 주어진 유의 확률값을 곱하기 2분의 1로 합니다. 알파는 그대로 조절합니다. 다시 알파는 그대로 조절을 합니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유의 확률값만 2분의 1로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해당되는, 왜냐면 얘는 해당되는 부분이 양측 확률 자체가 2배잖아요. 그래서 얘를 단측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한 번 더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을 2분의 1로 만들어야 된다. 단측 검정의 경우는 유의 확률값만 2분의 1로 나눈다. 더 반토막을 내셔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양측 검정의 결과치가 P 확률이, P 밸류 값이 작다면 0.0 뭐 이렇게 작다면 단측을 해도 어차피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측 검정을 기각한다고 해서 양측 검정에서 기각하느냐 아니냐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반대 조건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양측 검정을 먼저 판단을 합니다. 양측 검정을 하고 단측 검정을 한번 더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려진 게 1700이라고 알려졌어요. 따라서 우리가 알려진 게 1700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은 양측 검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양측 검정이라면 뮤가 1700이라고 나오는 거죠. 양측 검정이 때요. 대립가설은 어떻게 되는가요? 뮤가 1700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P값이 0.05보다 작으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모집단의 표본의 평균이 1700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700이 아니다라고 하죠.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 차이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높아도 되고 작아도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얘가 높아도 되고 작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표본의 평균이, 만약에 표본의 평균이 1950이라고 나온다면, 다시요. 표본의 평균이 1950이라고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모집단의 1700과 1950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근데 P값이 0.00이 나온다면, 이건 크구나. 이거는 모집단에 비해서 크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1600이라고 나온다면, 1600 나오고 P값이 0.05보다 작게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균에 비해서 차이가 난대. 근데 평균이 작으니까 유의미하게 작은 거죠. 유의미하게 작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해당되는 P값도 봐야 되고 표본의 평균도 봐야 돼요. 다시 표본의 평균도 봐서 우리가 결정한 기무가설의 평균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큰지 작은지도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단측 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측 검정을 해볼 건데요. 제가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은 18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8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기무가설은 뭐였나요? 기무가설은 1800이다와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뭐라고 해서 1800이 아니다라가 원래는 양측 검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단측 검정이라고 하면 크다? 이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1800보다 크다라고 주장을 할 거예요. 1800보다 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립가설은 180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기무가설은 1800과 같거나 작다. 이거 반대쪽도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P값이 0.00000이라고 나온다고 가정을 할게요. 0.05보다 작다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요것만 딱 본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와, 우리가 가설 설정한 걸 봤더니 1800보다는 클 거야. 이거 봐, P값이 작으니까 이건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어.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표본의 평균을 봐야 돼요. 표본의 평균을 봐야 됩니다. 평균을 예를 들어서요. 표본의 평균이 1600이라고 나온다면 얘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지만 1800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1800보다 작다는 의미거든요. 얘는 1800보다는 뭐라고? 작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가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결과치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P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작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표본의 평균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P값이 작다고 하더라도, 다시 뭐라고요? 표본의 평균을 보고 우리가 설정했던 기무가설의 평균과 비교를 한번 더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작다면, 표본의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보다 작다면 이거는 차이가 있지만 어떻게 된다? 작은 값이다. 작은 값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가 1900이라고 나온다면, 1900이 나온다면 P값이 작은지 큰지를 우선 보시고, 작다면 0.05 작다면 의미 있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건데 딱 보니까 1900이야. 모집단 1800이야. 그러면 얘는 유의미하게 평균이 높다.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단측 검정과 양측 검정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떠신가요? 해당 부분은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설 검정, P값과 검정에 대해서도 마무리 좀 해 드려봤습니다.